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경영학과 추천대학교인 시티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토마스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으로 이제 유학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인데, 런던 내에서 시티대학교하고 라이벌 경영학과 결로 라이벌이라고 하면 LBS하고 LSE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경영학과 쪽이라고 하면 자, 이런 지금 말씀하신 LBS 그리고 LSE, LSE. 런던 정경대학이나 그렇죠. 와, 어깨를 경영대학. 나란히 하는 오늘 시티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신 PPT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 why choose city? 예, 뭐 이야기 자체가 이거 왜 시티, 뭐 시티 대학 이름도 시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좋은 건 시티 런던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시티 대학교하고 여기 산학 연계하는 거 회사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5,000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학교 사이트 보면 대학교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다국적 기업 본사가 다른 유럽의 도시, 뭐 파리나 아니면 어디가 있을까요? 파리 말고 독일의 큰 도시가 어디죠? 베를린, 뭐 이런 미넨 이런 데에 비해서 3배 더 많이 있대요. 다국적 기업들이 확장할 때 가장 먼저 가려고 하는 데가 런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티 대학교,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그러니까 런던 대학교에 있는 시티 대학교. 런던 자체가 QS에서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학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대학의 하나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런던 대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런던 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도서관 이런 거,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런던 대학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네임밸류를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써놓은 게 취업자. 졸업 취업자의 연봉 순위가 영국 내에서 11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데를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말은 연봉이 세게 받아서 페이가 센 회사로 간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시티 대학교 하면 추천할 수 있는 전공이 오늘 다룰 경영학과.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컴퓨터 관련된 학과는 이게 이제 플레이스먼트가 아직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에 하나가 석사 과정에 문화예술 정책 과정이 있어요. CPM 과정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한국 학생, 유학생이 거의 별로 없는데 방송 관련된 거 있습니다. 저널리즘, 미디어 스터디 이런 것 쪽으로. 시티 대학교는 가장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프로페셔널 멘토링이에요. 이건 물론 돈 받고 멘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멘토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이 지원을 받아서 그 심사가 되게 엄격한데 지금까지 약 몇 천 쌍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해 약 400쌍 정도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멘토 멘티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대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석사과정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학생 한 명도, 한국 학생도 석사과정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다음에 멘토 멘티 프로페셔널 멘토링 과정은 6개월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를 멘토와 멘티가 만나고 그러게 됩니다. 단순히 만나는 거에 아니라 만나서 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멘티, 그러니까 학생의 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특히나 이제 국제 학생인 한국 학생들은 현지에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이 과정을 이용하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학생으로서 영국 현지에서 취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멘토로부터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준비 과정도 멘토링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취업을 원하신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제 가스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올해 아직 컨설팅 기간인데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한국 학생들은 잘 익숙하지 않는 게 제일 위에 있는 세 가지 거예요. AMBA, 그렇죠. MBA 협의회, 그다음에 EQS라고 유럽 경영발전재단, 유럽에 있는 경영대학교들의 협회체라고 하면 되고, AACSB는 세계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그래서 경상대학들, 경영대학들의 연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대학교의 약 2% 정도밖에 포함 안 돼 있고요. 특히나 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인증을 받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부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CT의 비즈니스 스쿨이 경영대학이 여기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순위를 간단하게 써놨는데 뭐 항상 좋다는 것들만 써놨으니까 뭐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영대 평가로 런던 3위, 영국 6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 네. 좋네요. 런던 3위라고 하면 두 개 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LBS하고 LSE 정도가 아닐까. 뭐 네, 떠오르는 그건 학교가 거기밖에 없네요. 제 생각이니까. 네. 그다음에 저희 경영대학교가 일단은 역사도 오래됐어요. 경영학 분야. 참고로 QS 평가기관에서 최고의 취업률 그룹에 속한 거기 전 세계에서 250개를 선별을 해놨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것 이외에도 뭐 CIM이든 ACCA 이런 것들, Actual Science 이런 데서 다양하게 인증을 받고 있어서 나중에 자격증 취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ctual Science 자격증이나 ACCA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일정 기간 교과목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하고 교과목 면제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ctual Science 같은 경우는 어떤 교과목을 수강하느냐에 따라서 6개에서 7개, ACCA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시험 제도가 좀 바뀌긴 했는데 과거로 따지면 그 파운데이션 레벨에서 ACCA는 9개까지 이렇게 면제를 그렇죠. 받았거든요. 이렇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터디 오브로드를 왜 여기다 굳이 써놨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대상 포함되어 있는 서울대학교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하고 있는데 특정한 전공을 하게 되면 여기 서울대학교 갖고 1년을 할 수가 있어요. 드린 것처럼 액츄얼 사이언스가 영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과예요. 대학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보험 계리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증을 하고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 6개 수강한 교과목에 따라서 최대 7개. 이게 과거에는 8개였는데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6개에서 7개 과목으로 되었습니다. 초봉 밑에 써놨는데 이게 높네요. 예, 상당히 높아요. 초봉이기 때문에 사실 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되게 공부하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이게 액츄얼 사이언스 전공자들의 초봉이 이렇다 말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액츄리어가 되면 저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입학 조건인데 저희 CT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경영대학을 진학을 할 때 파운데이션을 하고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학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학력적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입학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만 하더라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경우는 4등급이면 입학을 할 수 있고요. 검정고시를 한 경우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영어는 IELTS 5.0 이상이면 과정에 따라서 입학이 가능하고요. 네.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 CT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시고 CT 경영대학만 진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대학들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도 있어요. 그렇죠. 샘플로 해놓은 것뿐이고요. 네, 저희가 전공으로는 이런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분야로 나와 있는데 파운데이션 과정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액츄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과가 보시면 액츄얼 사이언스하고 데이터 아날리틱스 앤 액츄얼 사이언스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굳이 열거를 해주냐면 최근에 가장 핫한 전공이 데이터 아날리틱스예요. 여러분 그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 빅데이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데이터 아날리틱스라는 전공이거든요. 거기에서 액츄얼 사이언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그 개념이. 미래의 위험도를 현재 계산을 하는 가치로 거죠. 평가를 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리라는 게 단순하게 돈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접목해서 전공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줬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경영학과적으로는 아래쪽에 연결된 크게는 어카운팅 파이낸스하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안에 이렇게 파이낸스, 마케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제가 오늘 여기 영상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영유학닷컴 학생 중에 한 명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인베스트먼트 앤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 졸업하시고 지금은 IBK 증권에서 일하는 학생도 있어요. 유진 학생? 예. 그 학생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걸 공부하느냐. 맞습니다. 네요.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걸 배우냐. 보시면 의외로 이콘도 있고요. 경제학, 어카운팅, 비즈니스 이렇게 구분을 해놨긴 했지만 실제로 큰 범주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경제학하고 조금 뭐 결이 좀 나긴 하지만 여기서 이콘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교과목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경제 입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입문, 경영 입문, 그다음에 수학, 기초 수학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수학, 경제, 경영 이렇게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굳이 넣었던 이유가 이 처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 과정을 시작을 할 때 학생들의 수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 배치고사 같은 걸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시험 문제여서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샘플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이런 거 보여주시면 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너무 쉽지. 네, 근데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렇게 쉬운 것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영 수학, 기초 수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충분히 거의 맞습니다. 많이 커버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 이 기말 시험 실제 학생이 보았던 기말 시험을 학생부를 통해서 입수한 겁니다. 학교에서 잘 공유를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현재 가면 다 과거 시험지를 다 구할 수 있음에도 족보 다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걸 안 해주는데 네. 이렇게 쉽게 쉽습니다. 시험 문제들이 미분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의 미분들이거든요. 쉽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난이도가 얼마나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뭐 어디까지 공부를 미리 해가야 되나요? 막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사실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요즘 학생들이 많이 보는 수학 중에 뭐 센 수학 이런 게 있어요. 수학 문제 집중해. 그러면 표준이 있고 그 위에 있고 최상위가 있는데 최상위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중간 정도나 그 아래 거만 굳이 보신다고 하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다. 네.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이것도 좋네요. 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나 진짜 통과하고 대학 갈 수 있어요. 대학 합격률이 몇 프로나 네. 되나요? 막 이런 것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떨어질 걸 상상하고 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패스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학년도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의 전체 파운데이션이나 다른 교육 과정들 다 합해서 90% 정도가 패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9%가 CT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할 건 CT 대학교 경영대학의 요구 조건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79%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고요. 인투 시티에서 학업을 하고 현재 경영대학에 진학을 했던 학생들이 120명 정도 재학생 중에 그래서 약 20% 정도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카스 비즈니스 스쿨이 되게 좋은 전공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가 파운데이션만 통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A 레벨도 있을 것이고 IB 한 친구도 네,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또 인투 파운데이션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파운데이션 한 친구도 있을 것인데 네. 어쨌든 20%가 간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가는 거라는 네, 거예요. 전체 학생의 20%니까 매일 20%씩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크네요. 네. 그다음에 학부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본 커리큘럼이 이런 교육 과정을 밟습니다. 전체 3년 과정이 있고요. 제가 이제 가운데 12개월의 플레이스먼트 또는 그래요? 스터디부 어브로드를 넣어놨어요. 이건 옵션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CT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산학 연계예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이건 물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원래 연공 3년제니까 네, 1, 맞습니다. 2학년 하고 이 워크 플레이스먼트가 있다라고 인턴십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하는 것이 가장 사실 좋은 좋죠. 거죠. 네. 그럼요. 뒤에 보시면 저희 이제 경영대학에서 어. 학생들이 주로 가서 일했던 데 빵빵하네요.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했던 네. 데들. 이렇게 플레이스먼트를 그러니까 인턴십을 하려고 하면 이거 뭐 기준이 뭔가요? 성적? 대학교 1학년까지의 성적? 성적만 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 성적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적 더하기 이게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애들의 선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CV를 쓰는 방법, 인터뷰 스킬 이런 것들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일부러 말씀을 꺼냈냐면 이렇게 과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다 하는 건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하고 나는 3학년 때 플레이스먼트가 무조건 껴있네. 그리고 3학년하고 끝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 사실은 이 2학년 들어가면은 이때 10월, 11월 이때 진짜 지원 많이 하고 합격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네.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내가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지원 조건 자격 조건이 안 되거나 성적이 낮거나 아니면 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많은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떨어졌거나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플레이스먼트 못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서포트를 저희들이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해준다는 게 밥을 떠먹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능동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3학년 때 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인맥을 쌓는 거. 네트워킹 보통 중요하죠. 이제 플레이스먼트에서 하고 잘하면 추후에 취업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저희 한국 학생 한 명도 그 아이비키에서 방학 때 인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다닐 때. 근데 추후에 취업도 거기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필요한 기술 개발하는 것들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스펙 쌓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돈 버는 것도 있어요. 예, 취업 이렇게 플레이스먼트에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시티대학교 카스비 비즈니스쿨 나온 친구들이 갔던 회사들 중에서 아주 이름이 좀 있는 좋은 회사들. 네, 여기다 거죠? 아이비키 정권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예, 자, 이 또 학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파운데이션 과정하고 이렇게 대학 석사 학부 과정에 학비를 넣으면 학부 과정은 2021년 내년도 9월달 기준으로 16,780파운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과정은 현재 기준으로 3학기는 18,995파운드로 네. 실제 학부 과정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장학금 아래 써놓은 것처럼 최대 장학금 2,000파운드 그리고 진학 파운데이션 과정 끝나고 진학을 할 때 장학금도 3,000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성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성 파운데이션의 학업 성적이 높다고 하면 여기까지 받을 그래서 수 아까 있어요. 그 IBK 증권가 우리 예진이가 이거 받은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받고 계속 갔어요. 받았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악셀러레이티드 코스라고 이제 투텀짜리 짧은 네, 거 있는데 네. 요것도 좀 3월 달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정이 그 3월에 시작을 해서 단기간 6개월이 안 돼요. 6개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고요. 학비는 3학기 과정에 비해서 조금 싸지는 않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기본적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학업량이 조금 더 많고요. 그러니까 3텀즈에 9개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을 6개월 미만으로 축약을 시켜놓은 그렇죠.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입학 조건은 영어 조건이 조금 높을 뿐이고 영어 조건이 높기 때문에 영어 수업이 조금 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한다라고 같습니다. 하면은 당장 내년 3월이니까 이거 네. 바로 가능할 수 있겠네요. 내년 3월 달에 바로 가능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부를 들어가게 되면 학부에는 이제 16,780파운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으로 가려면 어느 경영학과를 가야 돼요? 그 요즘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 관련해서 영국 유학 가실 분들은 이 비즈니스 스쿨 시티 대학교를 한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좋은 파운데이션 과정인 이 인투 시티 파운데이션 과정은 저희 영유학닷컴이 공식 지원처니까 언제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무료 수속 다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티 대학교에 대해서는 이거로 마치기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